어,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 중이고요. 민중의 소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홈페이지 맨 오른쪽 윗부분에 생방송 보기 클릭하시면 생방송 보시면서 채팅과 살아온 얘기, 음악 신청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생방송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채팅하시면서 살아온 얘기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나가고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우리 그 아나운서의 마음에 따라서 다시 보기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로 지난번 한 두세 달 전에 한번 나와주셨고 또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그때 너무 재밌게 저도 방송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해서 제가 한 달 거의 가까이 졸라서 다시 모셨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협회 청우회 부회장님이신 김희경님과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일수 가방을 메고 네, 이거 가방 메고 다닙니다. 이제 나오셨는데 참 캐릭터가 많으세요. 네? 희경이시라서 성함이 김희경님이라 휘경동 땅이 다 김희경님 거라는 아, 예, 뭐 그런 이상한 소문이 돌고. 본인의 이름을 따서 그 동이름을 지으실 정도로 가쁘시라는 것과 오늘 그 제가 딱 뵀는데 개구리 왕눈이의 투투 생각도 나요. 별거 다 갖다 붙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가방을 또 일수 가방을 메고 오셔가지고 일수 생각도 나고 오늘 수금 잘 되셨어요? 아니야, 요새 장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좀 그 살을 더 찌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겁먹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지금도 좋게 먹고 있긴 한데요. 사람들이 워낙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안 내시더라고요. 안 먹히는구나.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행사들이 많았으니까 그 행사들 치르고 또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일들이 있어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몇 달 만에 와가지고 이게 익숙치가 않아요. 이게. 익숙치가 않으셔서 예, 그렇죠. 예, 좀 버벅대긴 하는데 좀 워낙에 나아질 거예요. 예. 워낙에 제스처래. 그 재주가 좋으셔서. 제주가 곰밥바닥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들어오신 우주아빠님, 또 지원님, 이유님 들어와 계신데 그 게스트분이 헤드셋이 작아 보이신다고 걱정을 하시네요. 뭐 귀에는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대형 이거보다 더 큰 헤드셋이 있을까요? 근데 특별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마트에 가서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있으면요. 네. 웬만히 작은 건 여기 이게 가려자고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큰 걸 찾다 보면 가격대가 고가로 올라가더라고요. 뭐 포기했어요, 저도. 그 맞춤형 옷처럼 헤드셋을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뭐 특수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우주 아빠님이 임창정의 오랜만이야 신청해 주셨는데 리스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님이나 이윤님도 신청곡 해주시고요. 신청곡 해주시면 바로바로 틀어드리도록 할 건데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김희경님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야라는 노래가 있나요? 네, 최근에 나온 거기 있네요. 예. 어디요? 20번에. 아, 예. 제가 예. 저거 뭐야 가수라고 담을 쌓고 살아서. 우주 아빠님 신청곡 접수됐고요. 조금 있다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자연이 이 세상이 그 돈을 주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가족 것으로 만들고 이럴 수 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왜 그렇잖아요, 김혜영님.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꽃을 꺾으면 우리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아이들이 꽃을 꺾으면 어른들이 꽃을 꺾지 말라고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 꽃이 있던 그 자리에 자연 그대로
자연의 이치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른이 되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이런 것들도 땅이 과연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을 준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문구도 있지 않습니까? 뭐 미래 자손에게서 우리가 빌린 거다. 네네네. 그죠? 그쵸. 그런 것처럼 현재 자원은 현재 자원들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있는 그 사람들 것인데, 후손들의 것이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그것을 돈을 주고 사서 훼손을 시킨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앞을 못 내다봐요. 10년을 못 내다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어떻게 내가 사서 잘 갖고 놓으면 미래에 있는 애들이 잘 쓰겠지 네. 라는 정신이 갖고 해야 되는데, 아니 당장 급하니까 땅 파서 뭘 만들고 막 하다 그러다 보면 뭐 나중에는 미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을 모르고 자라겠죠. 물려주려는 생각은 있는데 그걸 재산으로 만들어서 물려주려는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일수 받으셔가지고 땅 사신 건 아니죠? 저는 제 살에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수로 찍어서 그러시구나. 그 꽃을 꺾어서 자기 방에 두거나 누구의 소유로 만든다는 거는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기도 하죠. 어른들이 꽃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꽃이 있는 그 자리 그냥 꽃은 꽃이죠. 누구의 꽃이 아니라 꽃을 가꾸고 꽃을 키워서 돈을 주고 팔고 사고 한다고 해도 자연 속에 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왜 동성애를 좀 싫어하는 이유들도 자연 거스른다, 음양의 조화를 거스른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또 음양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자연을 거스르는 거, 자연을 내 것으로 만들고 괜히 막 건물 짓는다고 나무 없애고 콘크리트로 딱 깔고 그게 참 모순이지 않나 싶어요. 예, 그렇죠. 왜 이제 제가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왜 TV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사 프로에 보면은 자연 다큐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정말 자연, 그러니까 다른 풀들과 어떤 동식물들이 어우러져서 그건 정말 이뻐요. 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꽃을 꺾어다가 집에다 갖다 놨어요. 꽃봉이 꽂아놨어요. 물론 이쁘죠. 하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맞아요. 아주 잠깐 동안 이쁜 것 뿐이고, 네. 그 꽃은 이제 금방 시들어버리고 맞아요. 우리의 기억 속에 없어져서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되죠. 그렇죠.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비료가 되고 흙이 돼서 다시 또 그 꽃을 피워야 되는데, 네. 그런 순환 과정을 갖다가 못하게 인간들이 막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 같은 시대에는 뭐 자본주의가 굉장히 팽배되어 있는 사회이긴 한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사랑도 살 수 있고요. 맞아요. 생명도 예. 연장시킬 수 있고. 뭐 심하게는 생명도 연장 가능하고. 네. 뭐 그래봤자 얼마도 못 살 거지만. 그쵸? 맞아요. 예, 한계는 있죠. 뭐 일단 돈으로 안 되는 거는 없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오늘 말을 왜 이렇게 한다고? 이상하네. 오늘 소리가 좀 작다고 하시는데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좀 전에는 꽃을 비유로 예를 들었는데 동물도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서 그 양육각인식의 그런 세월이고 그런 이치지만 동물들을 잡아다가 우리 안에 가두고 돈을 주고 관람을 하고 사람들이 길들이고 인위적으로 사육하고 또 유전자도 조작해서 다른 종을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운다고 그 성대 수술 그런 것도 시키잖아요. 성대뿐만 아니라 그 이제 생식기도 그냥 아예 제거해 버려요. 이제 냄새 난다 그래서 제거하고. 아이고. 예, 또 뭐
어떤 이유에서 옆집 강아지하고 또 이렇게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또 새끼들이 생기니까 그것도 어디 건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요새 생식기하고 그 성대 수술을 시켜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강아지는 어디다 욕구를 분출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또 수명이 또 단축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 사람의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외로우니까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 본연의 것을 많이 뺏어버리는 그런 길들여버리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자연 속에 있어야 되는 동물을 네, 집에서 저기 키우려다 보니까.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네. 아빠님이 계속 안 들으신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터널을 뚫을까요? 직통 전화를 개설을 해가지고 핸드폰을 키시죠. 제가 전화 드릴게요. 전화로 해서 지금 마이크 볼륨도 올리고 가까이도 하고 있는데 좀 카메라가 바뀌어서 그런가? 왜 그러죠? 조금 그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 드릴까요? 써니힐의 사랑한다. 써니힐의 사랑한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저기 그 김희경님 오는 날 유난히 바쁜 것 같아요. 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봐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인기가 많으셔서.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알아들을 소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네 거 내 거 이렇게 나누면서 살게 됐을까요? 아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는 아주 오래전 얘기죠. 뭐 크로마뇽인 시대부터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시대 사셨던 것 같아요. 아 예. 원시 돼지. 예. 멸종되지 않은 돼지. 예. 몇천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부터 그 뭐라 그러나 이제 땅에 대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나 영역이라 그러죠. 그때 당시 이제 영역이라고 표시하는 그쵸,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조금씩 이제 자기 땅을 넓혀가고 어떤 부족 사회를 이루면서 점점 이제 내 땅이 커지고 남의 땅을 침범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그러니까 인간들 자체 스스로가 다 내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렇죠. 예, 동물이건 식물이건 땅이건. 예, 종교적으로 따지자면 그런 거죠. 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들한테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번성하고 다스리라. 맞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지. 예, 다스리면 되는 건데 그거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변형을 시켜버리는. 소유하려고 하는. 예, 그런 것 때문에 인간들 타락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그 돈을 주고 살고 파는 거 자체가 그리고 얼마인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값어치를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땅 좁고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땅값이 비싸고 또 서울하고 지방이 다르고요. 이런 네. 자연에 있는 것을 이것이 얼마다라는 게 그것도 또 사람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강남 땅을 예로 들자면 네. 평당 뭐 1억 4천 5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강남에 땅이 한 10평 정도 있다. 네. 그럼 한 150 얼마 되죠? 15억인가요? 그 정도 예, 그 정도 하는데 네. 그 돈을 들고 경기도나 조금 외곽으로 나간다 그러면 네. 아예 아파트 사고도 남고 그다음에 그걸 그렇죠. 저축해서 노후 대책까지 할 수 있는 맞아요. 예, 그 정도의 돈이 됩니다. 맞아요. 너무 그 서울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 그 서울 쪽에 있는 땅들이 굉장히 비싸지긴 했는데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강남에 있는 땅을 그 아파트를 팔고 이쪽 강북 있죠. 네. 강북에 와서 그렇게 해도 여전히 그 돈 갖고도 아파트 두세 채 살 수 있는. 맞아요. 예. 편차가 심하죠. 마이크 조금 올려주시래요. 김희경님 거. 제 걸 다 올릴까요? 올리면 올릴 데가 없는데.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 제가 지금 뒤로 약간 그 예. 몸을 수그리고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가까이 갖다 드릴게요. 마이크와 친하게. 예.
예, 제 목소리 제 목소리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너무 편차가 심한데 이거. 난 다음부터 안 와. 지금 잘 나온다고 합니다. 아, 네 땅, 내 땅 나누면은 무슨 이득이 있는 건지 어차피 모두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하늘, 땅, 뭐 산과 바다는 주인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진보적 운동들이 함께 진보적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 구호가 함께 살자라는 구호가 대부분인데 함께 살자라는 게 모두가 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자라는 방향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자연에 대해서는 아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자연에 대해서는 나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 우리 땅이고 이건 네 거고 내 거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함께 살자라는 구호랑 좀 자연과도 함께 살아야지 사람하고만 그냥 같이 살자로 국한되어 있지 않나 이건 좀 모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보면 또 신의 기적일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그분이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공기 좋고 물 좋고 네. 뭐 막 그냥 그 뭐라 자연하고 벗삼아서. 근데 원래는 3개월도 못 사시는 분이 6개월, 1년, 10년, 2년 뭐 이렇게 3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학교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벌써 돌아가셨어야 될 사람인데 뭐 아무 탈 없이 계속 잘 살고 계시니까 참 신기하다고 이제 의사들도 얘기하고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암이 치료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신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들 항암제라든지 그런 걸 먹으면 몸이 굉장히 축이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자연 치유. 예.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들 하죠.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약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인위적이고 자연 환경적으로 또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병이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약에만 의존하는 거는 그 단일 방법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이 주는 그런 환경들 그런 걸 접하면 오히려 심적으로도 또 그런 암 세포로도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은 못하고 내 걸로만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아마존도 지금 네. 거의 밀렵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 많이 해서 지금 네. 그게 없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이제 계속 그 사막화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아마존이 무너지게 되면 공기층에 있는 그런 오존층도 다 파괴되고요. 그 왜 오존층이 파괴되면 안 좋으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햇빛에 나가면 이 오존층 때문에 다 걸러지고 이 피부에만 와는 햇빛이 조금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 오존층이 싹 파괴되고 없어진다 그러면 그 막대한 방사능, 자외선 그대로 예, 사람이 살이 탑니다. 그냥 다 나가 있으면 타요, 타. 그죠. 예. 익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이거 노릇노릇하게요? 그렇죠. 바베큐가 되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바베큐가 되는 거고 아주 기름이 쪽 빠져서 예. 그러니까 인간들이 계속 지금 오존층을 파괴하는 이유가 그 남극과 북극에 지금 그 원래는 지구가 이렇게 자력을 해서 이렇게 저기 안 보이는 그 자력에 의해서 이렇게 그 햇빛들을 갖다 막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근데 지금 사람들의 그런 무분별 말도 안 돼 오늘 나 죽겠네 진짜. 하여튼 막 쓰고 있는 그 프레온가스라든지 자동차 매연 또 사람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그 뭐라 그러나 샴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오존층도 얇아지고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요. 그러면 해수면도 높아질 것이고 그 옛날에 해운대라는 영화에 보면 쓰나미 오는 거 봤죠. 예. 그것처럼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고요.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데도 사람이 아파야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증상이 낫게 하면 약이 안 팔리니까 좀 더 자극적으로 그 당시만 좀 모면하는 진통제적인 그런 네, 것만 좀 많이 양산해내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몸에 안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잘 좋은 말씀인데요. 솔직히 의사들도 완벽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아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네네. 어느 정도 90% 고쳐놓을 수 있는데 왜 뜸을 들이고 스스로 이렇게 저거냐 자기네들 돈 벌기 위해서. 예, 또 오라 그러고 또 오라 예. 그러고. 그리고 약도 100%확 주면 되는데 네. 조금씩. 네네. 그래서 맞아요. 내성이 점점 생기죠. 예. 그래서 점점 더 센 약을 요구하게 되고 그다음에 돈도 점점 더 올라가고. 그렇죠. 약 성분은 똑같은데 그 하나 성분 차이로 돈이 몇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제가 며칠 전에 가슴 답답하고 막 너무 어지럽고 더위도 먹고 체한 그 증상이 있어서 한의학 그 한약방에 갔는데 침을 놔주고 한 4일을 더 오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날 바로 괜찮아져서 더 안 갔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혹시 병원에서 오라 그랬는데 안 가서 병을 더 키우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뭐 안에서 손해 보는 것보다는 가서 손해 보는 게 낫긴 낫겠지만 제 생각에는 더 안 가도 되는데 괜히 돈 때문에 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다 나았기 때문에 안 갔거든요. 네, 그게 정답이고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약간 뭐 좀 다른 방향의 얘기인데요. 네. 왜 고스톱 치시는 분들 예, 돈을 예. 잃으면 막 억울하고 화 딱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 진료를 받았는데 약은 3,000원짜리 받았어요. 그럼 난 7,000원치를 더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생기니까. 맞아요. 아프지도 않은데 그 약 나중에 놔뒀다 또 먹으면 되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약 놔둬 어려워요. 상해요. 예, 맞아요. 그리고 그 약에다 봉투에 써놓지 않는 이상은 이게 뭐지? 뭐였더라? 막 그러다가 남용을 하게 되고 잘못 먹어서 그냥 그 살들이 썩어 내려앉는 그 어느 다큐에 보니까요. 닥터 훈가 어디 그거 보니까 그 감기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온 그 이렇게 뭐라 온몸에 있는 살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아이고. 예, 이건 뭐 어떻게 방법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의사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참 아깝다고 생각하고 내 거니까 내가 가서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맞아요. 저는 그냥 되도록이면 그냥 버립니다. 약 같은 그러니까 경우. 예. 스스로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좀 제일 잘 알 수도 있어요, 의사보다. 그쵸. 어, 그 촛불 집회 요새 많이들 하고 계시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바다돌림도 저랑 시청광장에서 뵀고요. 또 우주아빠님도 저랑 시청광장에서 뵀었죠. 그런데 저도 간과하고 갔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바다돌림과 우주아빠님 혹시 그 촛불 집회의 문제점이 뭔지 아시나요? 좀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이거 네 우주아빠님도 뵀었어요. 지지난주였을까? 그 14일 날 광복절 전날 뵀어요. 오셔서 우주아빠님이라고 하셔서 잠깐 동안 멍했습니다. 우주아빠가 뭐지? 이러고 거기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닉네임 내셔서 깜짝 놀랐지만 아무튼 반갑게 뵀었는데 경찰차가 둘러싸고 있는 게 촛불 집회 문제점. 네, 그것도 맞죠. 경찰들은 그런 집회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못 가게 막고 불법 집회라고 막 간주하고 이런 것도 문제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촛불 집회뿐만 아니라 여러 그 공연이나 그런 거에 장애의 관점 또 다양한 계층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김미경님 짐작하시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짐작 못 하겠는데요. 저도 잊고 지냈던 건데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없다. 시각 장애인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그 앉을 곳을 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도 또 청각 장애인분들을 위한 자막이나 수화 전달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화가 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촛불 집회에 그 다양한 계층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다는 것이 참 저도 반성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던 것에 대한 굉장히 그 뭐랄까 후회가 있었어요. 그 모든 국민이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하자. 이번에는 10만이 모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작 청각장애인분들이 오셨을 때 앞에서 무슨 발언을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계신다면 그건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제쯤 돼야 좀 의식이 이렇게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의식이 들까라는 반성을 했었어요. 저 같으면 청각장애 제가 못 듣고 말 못한다고 했을 때 촛불 집회 같은 거나 공연이나 그런 데 가기 싫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얼굴적으로는 괜찮아서 휠체어 가는 것만 생각을 했었지 생각을 못 했었어요. 마이크 볼륨 오늘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볼륨 더 올렸습니다. 평소 때보다 많이 올린 건데 오늘 좀 그러네요. 아무튼 그 모든 행사와 문화, 공연, 강연 등등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유모차,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나머지 사람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엊그저께 그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대회와 또 KTX 민영화 반대 집회 참석했었는데 서울역 지하철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다른 여자분 두 분하고 같이 갔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이 보통 여자들 키보다 훨씬 위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건 남자 평균 키가 했을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졸리세요? 아니요. 너무 심각하셔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듣고 있으면서 네. 옛날에 그런 뭐라 그러나 겪었던 일 그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도 지금 막 떠올라서 네. 혼자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떤 하나 사례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선 조윤숙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예. 조윤숙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뭐 촛불 집회라는 것은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데모를 하잖아요. 그 후면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앞에는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내세웁니다. 네. 왜? 홍보 효과가 제일 좋으니까. 보기에 제일 심해 보이죠.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조윤숙도 치대를 살려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분들보다 더 심한 분들, 정말 이게 휠체어에 누워 계시는데 고정 틀에 묶여 있는 분들. 맞아요. 예, 그 고정 틀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너라 그럽니다. 이너. 예, 그러니까 틀에 맞게 몸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움직이지 말라고. 예, 그런 뭐라 그러나 보조기구에 묶여서 대마로 나오십니다. 그러면 정경들이 손을 못 대요. 이거 어떻게 손을 대요? 뭐 그렇죠. 잘못됐다가 뭐 뼈 부러지고 이거 어떻게 다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지체장애인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네네네. 예, 뭐 행동 반경도 좋으시고 뭐 말도 잘하시고 네. 또 생각들도 있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기 지금 앞으로 나오는 분도 생각 없다는 거 아닙니다. 예. 일단 어쨌든 그런 분들이 나서셨다가 이제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하도 하니까.
예예. 니네들 걸어다니고 니네들 말 잘하고 니네들 소문 났었는데 뭐하러 이거 뭐가 해주냐 문제냐? 그러는데 예, 문제가 없다. 예예. 그래서 내세운 게 이제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들 분들 한 번 하니까 효과 좋거든요. 그렇죠. 바로바로 들어주거든요. 제일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예. 보이니까. 그냥 너무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그리고 진짜로 이 그런 뭐라나 그분들은 앞에 나오지만 네. 실제로 그런 분들 내세운 사람들이 이득은 다 챙겨갑니다. 예, 솔직히 뇌병변 장애인들, 내성마비 장애인들 국가 정책에 보면은 그렇게 퍼센트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정말 많이 차지하는 게 지체, 그다음 청각, 시각,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이 퍼센트가 제일 높고요. 이게 뭐 복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근데 요새는 좀 그런 것도 이제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뭐라 그러나 지체 장애가 아니라 그 뭐죠? 지적 장애. 예, 지적 장애. 예, 지적 장애인들도 많이 발달장애, 들어가는데 지적 장애, 예.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어느 순간인가 뒷전이 됐어요. 싸울 때만 앞전이 되고 네.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다 뒷전으로 물러나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깨어서 그거를 그렇죠. 부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용 당하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또 내성마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장애이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들이 눌려 있어서 아직 깨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언어 장애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의사소통 때문에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뇌병변 장애인, 그러니까 여기서 뇌병변이 아니라 그냥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뇌성마비 장애인분들 뭔가 이렇게 그 상황에 부딪히면은 생각은 있는데 몸이 굳으니까 머리까지 굳어버려요. 예, 말이 예. 더 안 나오고 예. 긴장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얘기를 천천히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럼요. 근데 전면으로 나서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부터 긴장이 되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뭐라 그러나 지체장애인 분들, 성어위 장애인 분들, 잡단장애인 분들한테 말로는 못 이겨요. 그래요. 좀 불리하다 싶은 상황이 오면 되게 말이 안 나오고 더 긴장되고 다른 예. 소리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원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남자 화장실에만 장애인 화장실이 있더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장애인을 남녀로 보지 않고 그냥 장애인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로 시국회의 그 준비하시는 실무단에서 장애라는 것에 대한 일부러 배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그만큼 촛불 집회에 많이 참석을 하고 시국회의 실무단에도 합류를 해야 그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구나라고 알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누구의 책임은 아니지만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정부에 건의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실무진에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냥 뒤에서만 왜 안 해주냐 말 안 해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자신도 시각이나 청각분들에 대해서 또 지적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놓치고 갔는데 비장애인 분들이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적대시할 건 아니고요.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목소리 내는 것도 좋지만요. 일단은 아까 이제 여기 우리 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 그 제목이 예, 진보 ING. 예, 진보 ING. 발음하기 힘들어요. 예. 내 것과 남의 것 그리고 우리 것을 따지자는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은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내 건지 남의 건지 이게 누구 건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이걸 해서 내가 이걸 해서 이거 내 거 만드나? 아닌 것 같아. 뭐 죽 써서 개 주는 느낌이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나한테 그거 당장 이익이 와요? 이득이 없는데. 맞아요. 그럴 땐 정말 진짜 한 방 갈겨버리고 싶어요.
지금의 현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그 장애인들은 이미 끝났어요. 앞에 올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게 그렇죠. 당연한 건데 임무죠. 예 그거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올 장애인들은 얼마나 더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건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네. 당장 내가 급하니까 네, 네. 내가 돈이 안 되니까 맞아요. 아이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장콜 만든 것도요 네. 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 장콜은 늘어날 것이고 네, 네. 그건 이제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공동 전체 장애인분들의 공동 그 장콜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막 개인 기사처럼 쓰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어디 갑시다 그러고 막 가는 분들도 있고 고용주와 피고용주다라는 그런 예. 개념만 있으셔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돈 주는 겁니까? 나라에서 돈 주는 거지? 세금을 하는 겁니다. 그거 다. 뭐 그것도 그건데 그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지켜야죠. 그쵸.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또 손님과 고객 뭐 이런 걸 떠나서 하여튼 그런 예. 그 지원님이 이마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마트가 대기업이죠. 삼성 계열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뭘 잘해놓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공적인 영역이 없다 보니까 공적인 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기업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맡겨놓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걸 규제를 하고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라. 이거는 법에 저촉이 된다. 안 만들면 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걸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해놔야 되고 또 대기업에서는 어떤 고객이든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야 되고 직원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기준을 돈 있는 성인들 이렇게 잡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그런 우리 기업 윤리, 기업 마인드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너무 자본주의만 팽배하다 보니까 돈, 여성장애인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돈 이러니까 이거 장애인들 많이 와서 물건 사줄 것도 아닌데 괜히 지어봤자 돈만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한번 누구한테 말한 적이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조금 편하면 비장애인들한테는 아주 편하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정말 편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비장애인한테는 천국입니다. 그렇죠. 예. 헝가리에서는 올해부터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상버스는 못할 사람은 없잖아요. 다 이용하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 특별하게 저상버스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장버스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낮기 때문에 네. 비장애인들도 그냥 걸어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럼요. 보도블록하고 딱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장콜도 우리나라 모든 택시가 장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모든 택시가 다 장콜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서 가겠다고 전화를 하면 그 아무 기사나 옵니다. 솔직히 제가 친구가 일본에 있는데요. 제가 놀러 갔습니다. 네. 전화를 했는데 택시를 부르려고 해서 내가 그랬어. 야 여기는 택시 부르면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야. 보라고. 근데 왔어요. 한 20분 만에 택시가. 네. 내리는 순간부터 친절의 극치입니다. 와. 일본은 또 특히 그런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게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정말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맞아요. 그리고 나서 휠체어를 뒤에다 넣고 또 한 번 차문을 닫고 또 물어봅니다. 정말 불편한 데 없으시냐고 빨리 말씀하시라고 다시 자리 잡아드리겠다고. 네네. 그랬을 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출발해요. 그 정말 글쎄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른 현실인데 정말 그런 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나라도. 그게 우주아빠님 장애인 콜택시 돈을 더 내야 하나요?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택시 요금의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본료가 1,500원이고 뭐 서울 끝에서 끝을 가도 4,000원 이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요금이 좀 요금 책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4,500원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요? 예, 저- 어떻게 되냐면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1,500원이 기본 요금이고요. 네. 이제 그때마다 이 1,500원을 다 소진하고 1km 갈 때마다 350원씩. 아, 그리고 이게 이제 3,000원이 됐을 때 네. 이때부터 돈이 10분의 1로 다운됩니다. 아. 3,000원일 때 이제 1km를 갔다 그러면 35원. 1km에 35원이니까 정말 서울에서 서울 끝까지 가면 4,7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예. 가봐서. 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저희 노원구에서 김포를 갔는데도 얼마 안 나오던데. 예, 김포까지 가도 4,500원. 이게 빠른 길을 알고 있는 기사님 같은 경우는 한 4,300원이면 나오고요. 그다음에 좀 기사님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간다. 그러면 한 4,700원까지도 나옵니다. 그 장애인 콜택시 정부에서 운영하고요. 그 기사분들의 기사분들은 기본 봉급이 있으시고 그 내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는 돈 차비도 뭐 산학금으로 납금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월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거 장애인 콜택시 생겼을 때는 기사님들을 자원봉사라고 붙여놔가지고 돈 뭐 기본 급여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네. 기본급여도 없었고 이제 그 월급 받는 그러니까 그 택시비 받는 거에서 이제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걸로 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80만 원인가 90만 원 받는 걸로. 그러니까 일반 택시 회사하고 똑같이 했었어요. 네네네. 산재도 없이. 이거 보험 사대 보험 없이요. 그러니까 다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이제 데모를 했죠 기사님께서 다들. 그래갖고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사대 보험도 드시고 월급제로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 우주 아빠님이 말씀하신 그 차가요 스타렉스인데요.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그 왜 우리 저기 뭐야 그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차 있죠? 예, 비슷합니다. 그리고 뒷바퀴가 완충 작용을 제대로 못해서 뒷바퀴에다 에어 서스펜션 넣어가지고 다녀요. 예, 그래서 되게 편합니다. 이렇게 운전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으면 진짜 컵에다 뭘 따라 마셔도 될 정도예요. 자, 다시 얘기가 돌아가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일본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친절할 수 있는 이유가 장애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도 좋지만 직원들의 복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친절함이 배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훈련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예, 훈련도 필요하지만 네. 솔직히 우리나라의 장애인분들은 소비형이 아니에요. 거의 맞아요. 주는 형이에요. 그냥 받는 형. 네네. 내가 돈을 나라에서 받아서 막 쓰는 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도 그렇게 그러니까 생활기초수급권자에 나오는 돈이 한 달에 최고 많이 나오면 60만 원입니다. 그걸로 뭐 하겠습니까? 네. 솔직히 그러니까 연금이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연금 라면 사 먹어도 다 못 먹을 정도의 글쎄요. 연금 빈곤층은 안 들죠. 연금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겨우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그것도 이제 지방자치에 따라서 돈을 좀 더 조금씩, 주고 예, 다르긴 편차가 하죠. 심하고요. 예. 그리고 솔직히 60만 원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쌀 사고 뭐 집 관리비 같은 건 내고 나면 그래요,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차명 계좌를 만들죠. 돈을 벌어서 딴 데도 처박아 놓는. 정치인들만 차명 계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도 만들고 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불법을 저지르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직원의 복지 또 장애인 복지, 장애인이 소비의 주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장애인 콜택시나 그런 또 아까 지원님이 말씀하신 백화점 이런 데서 소비자로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어디 빌어먹으러 왔구나 이런 생각만 예. 하게끔 장애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부가. 자, 한 가지 예를 듣자면요. 제가 이제 옷을 좀 옛날에는 막 지저분하게 넉마 같은 그런 주의를 입고 다녔었어요. 좀 그러셨죠. 예. 근데 어느 블루클럽인가 그 머리 이발하는 곳 있죠. 갔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양복을 쫙 빼입고 갔습니다. 네.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을 겉을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옷은 더럽게 입고 다녀도 돈은 많은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옷이 더러우니까 쟤는 거지일 거다. 아 정말 그때 제가 열받았고 저 사장님 저 그때 저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많이 쳐다봐요. 그 휠체어 타셔서 웬만하면 기억은 할 텐데 그리고 외모가 기억 못할 외모는 아니신데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왜 너무, 그때는 너무 달라 보여요. 예, 근데 저는 그때 왜 저를 왜 쫓아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분이셨구나.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는 옷을 좀 이렇게 입고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동양하러 오신 줄 빌어먹으러 알았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사장님. 그 저희들도 소비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발하고 돈 낼 수 있고 당신네들하고 똑같이 뭐 할 수 있다고. 응? 제가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 장애인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죠.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차이, 개개인의 그 차이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부가 우주아빠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보급자는 저축을 하면 안 되고 돈이 있으면 안 된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야 극빈곤층이어야 조금 준다. 이런 그 시책이다 보니까 왜 화면이 나가죠? 예, 돌아오시죠 하면. 아, 예, 저기 우주 아빠님이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다 네. 써야 되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정말 다 써야 됩니다. 맞아요. 통장에 300만 원 있으면 안 되고요. 광고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그 통장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잔고가 뭐 200이 넘어서 300, 400, 500 된다. 그럼 전화가 옵니다. 왜 이 돈 뭐냐? 당신 이 돈 있으니까 수급권자에서 몇 퍼센트 빼겠다. 네. 아니면 또 정지시키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맞아요. 압박이 들어와요. 그 검수하겠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20만 원 가량의 그 활동비를 한 달 받았는데 그게 소득세 신고가 돼가지고요 14만 원을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전 세계든지요 나라에서 그 세금을 받아먹고 있는 장애인들은요 무조건 소비를 다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아까 다른 제가 통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처럼 제가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써야 되고요. 예. 그러게 계속 욕나올 소리만 하고 있네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런 직원의 복지라든지 우리 장애인들을 소비계층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장애인 콜택시건 뭐 기업의 뭐 장애인 화장실이건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바로 장애인 콜택시만 문제가 있다. 기업의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가 구분이 없는 것만 있다.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볼 게 아니라 다 모든 그 시스템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바다돌님이 그 제가 시국회의 실무진 회의에 참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분들이 이 일선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꼭 각계각층 시각, 청각, 그 지체, 지적장애 뭐 모든 장애인분들이 같이 참석을 하셔서 각자의 목소리, 각자의 어려운 점을 다 얘기하고 박근혜 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탄압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그 행사, 촛불 집회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돌님이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네요. 그리고요 우주 아빠님 그 제가 이제 운동 옛날에 그 국가대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제가 가끔가다 코치도 하고 그 감독도 합니다. 예 그래서 나가는데 이제 그 어느 애한테 물었어요. 제가 넌 커서 꿈이 뭐냐?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참 대답이 정말 과간이에요. 저 정말 거기서 정말 아무 소리 못하고 그래 알았다 그러고 그냥 말았거든요. 보통 애들 꿈이 뭐라 그러면 뭐 의사, 박사 뭐 아니면 선생님, 대통령. 그것도 아니면 대통령, 그것도 아니면 뭐 요새 대통령 되면 안 돼요. 예. 뭐 아니면은 뭐 엄마 아빠. 값어치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예, 엄마 아빠 이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의외의 대답. 정말 저는 그거 할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해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딱 그러는 거야. 전 영세민 될 건데요. 수급자. 예. 저 거기서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뭐 할 말도 없고요. 그 부모님들이 이제 수급권자 이셔서 돈을 이렇게 나라에서 타오시는데 한 100만 원 가까이 타오시는 것 같아요. 그걸로 그냥 연명하시고 그걸로 즐기시고 먹고 사는 거 일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 애들 기준에 봤을 때 수급권자가 저렇게 좋은 거구나. 놀고 먹을 수 있구나. 예, 그렇게 응. 생각하죠. 솔직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사회복지제도가 워낙에 이게 개판이 돼가지고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그 노동 능력이 없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게. 그리고 받아들임